네, 국회는 오늘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죄 혐의를 수사해 상설 특검 수사 요구안을 의결했습니다. 2024년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만큼 내년도 예산안도 처리했는데 야당 단독으로 감액된 예산안을 그대로 통과시켰습니다. 국회 국방위에선 계엄 사태와 관련해 긴급 현안 질의가 진행됐고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구속 여부에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권동욱 전 국회 보좌관, 조기현 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우리 본회의 이야기 먼저 해보겠습니다. 야당이 발의한 내란 상설 특검안 오늘 오후에 통과를 했고요. 국민의힘에서도 찬성을 한 인원이 20명 넘게 있네요. 이 상황 어떻게 보셨습니까? 상설 특검은 이제 국회에서 자체적으로 발의한 특검 법안은 아니고, 그러니까 특별검사의 임명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것이고요. 또 상설 특검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의 거부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사실 야당 단독으로 처리가 가능한 상황이고요. 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거를 신속한 수사에 대해서도 이견이 없는 상태거든요. 그런 것들을 상황을 감안했을 때, 그리고 지금 좀 길게 보시면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일반 특검의 좀 안전장치로 지금 미리 민주당 쪽에서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크게 뭐 분란을 일으킬 이유는 없다. 국힘 쪽에서도. 그래서 들어가서 각자의 소신대로 지금 표결을 한 걸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상설 특검과 아마 일반 특검도 같이 진행될 걸로 보이고 사실 그렇지만 이걸 뭐 거부권은 없지만 특검을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할 것이냐 그 부분도 좀 관건이지 않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일단 담화에서 권한을 좀 내려놓는 쪽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이거를 거부권을 하게 된다고 하면 사실 그 말이 이제 실체가 없는 말이 돼버리고 또 약속을 지키지 않는 거기 때문에 탄핵 여론이 좀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러니까 형식적인 권한 행사로 좀 많이 갈 것 같고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뭐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대통령한테 또 요구를 할 것 같아요. 만약에 그런 뭐 조짐이 있다고 한다면. 그래서 처리는 저는 어렵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요? 네. 뭐 혹시라도 뭐 이게 출범이 지연되는 가능성 등도 민주당에서 고려하지 않고 있지는 않을 텐데요. 지금 이 상황들 좀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상설 특검안? 뭐 일단은 친한계 의원 23분 정도가 같이 참여해서 통과 자체 시켰다는 것 자체는 긍정적이고 이제 평가할 만한데 과연 이 내심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 특검을 통한 신속한 수사에 근본적으로 찬성하고 있느냐 이 부분은 좀 약간 의문이 있습니다. 일반 특검에 대해서는 또 반대를 하고 있다는 입장도 나오고 있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이 수사 자체가 검찰의 특수본, 경찰의 국가수사본부, 공수처 세 군데서 서로 충돌하면서 지금 각자가 하는 수사이기 때문에 특검을 통해서 수사를 일원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같이 접근하면 이 부분에 동의한다면 뭐 오늘 이 자체가 충분히 의미가 있는데 이것이 탄핵 절차를 미루기 위해서 일단 특검을 수용하는 방식으로 가서 일단 수사하고 탄핵은 좀 미루자는 쪽으로 그렇게 가기 위한 명분으로 삼는다고 하면 오늘 찬성해서 통과시킨 의미가 퇴색될 거고 결국에 이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이 특별검사를 임명하지 않으면 도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 특검 법 안에는 임명이 간주되는 조항이 있죠. 근데 그 일반 특검 역시 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특검이 출범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방식의 특검이라도 대통령이 길목을 잡고 있기 때문에 여당이 적극적으로 특검에 대한 의지가 있어야지 이제 될 수 있는 문제인데 그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는 아직까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어서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기현 부위원장이 이제 뭐 여당 내에서 혹시나 뭐 반대 명분이 있을 수 있는 부분도 언급을 해주고 계신단 말이죠. 특히 한동훈 대표는 좀 나아가서 자체 내란 특검법 뭐 이런 얘기들도 하는데 이 얘기를 하는 배경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지금 특검 같은 경우에 민주당이 그동안 특검 법안을 많이 발의를 했는데 그 법안들이 공정성을 침해할 만한 그런 요소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리고 일반 특검은 이제 국회에서 야당이 자체적으로 발의를 할 거기 때문에 그 안을 만들 거기 때문에 또다시 그런 내용들이 또 포함이 될 거라는 우려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치 공세로 우리가 이제 국힘 같은 경우에는 진실 규명에는 이견이 없습니다만 이게 너무 정치 공세로 치우치는 쪽으로 활용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럴 바에는 차라리 이게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여당 입장에서는 자체적인 안을 내서 서로 어떤 것들이 더 공정한지에 대한
의견을 국민들께 묻고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끌고 갈 수 있다라는 판단을 하는 것이죠. 예. 이번 주 토요일에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 두 번째 표결이 예정돼 있습니다. 일단 1차 표결 때 참석했던 여당 3명의 의원, 안철수, 김혜지, 김상욱 의원, 이번에는 김상욱 의원까지도 찬성 쪽으로 하겠다라고 밝혔고요. 가결이 되려면 이 3명에 더해서 5명이 더 필요한 상황인 건데 지금까지 확인되기로 배현진 의원도 참석을 하겠다라고 밝힌 상황이잖아요. 여당에서 더 참석할 의원들이 나올까요? 지금 오늘 참석 의사를 밝힌 분이 한 3분 정도 더 나온 것 같고요. 그리고 들리는 얘기로는 이제 더 그렇게 얘기를 공식적으로 발표는 하지 않았습니다만 그런 의사를 주변에 표현하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보는 관건은 지금 탄핵 표결이 14일 날 예정되어 있는데 예. 14일 전, 그러니까 13일이나 14 그 직전까지라도 국민의힘 쪽에서 내부적으로 정리된 입장이 나오느냐, 그리고 그 정리된 안이 총의가 모아지는 안이냐, 거기에 따라서 이 탄핵에 대해서 어떤 입장에 설 것이냐가 명확해질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2차 탄핵 표결에 대해서 불참을 하는 방식은 아마 고려가 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고려하지 않는다. 아무래도 집단 퇴장에 항의가 거셌던 부분이 좀 부담으로 다가오지 않았을까 싶기도 한데 이번에 만약 의결 정족수 채울 수 있다면 국민의힘 의원들의 찬성표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최근의 분위기로는 뭐 1차 표결과는 분명히 달라졌습니다. 가결 가능성이 충분히 생겼다고 보고요. 뭐 단순 숫자 계산으로 지금 표결 참여 의사 또 찬성 의사를 밝힌 것으로 보이는 분이 3분 정도 있고 지금 국민의힘 내부 분위기가 지금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일각에서 얘기하는 질서 있는 퇴진론이 그다지 설득력을 얻고 있지는 못하는 거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이어서 얘기가 되겠지만 친윤, 친한 의원들 간에도 의사 합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오늘 TF에서 내놓은 안도 도대체 이게 뭘 하자는 것인지에 대해서 친윤 측이 또 적극적으로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정을 고려하면 결국에 탄핵 가결을 반대할 설득 명분이 결국에 질서 있는 퇴진론으로 들고 나오긴 했는데 오늘 내놓은 안을 가지고는 설득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이탈표가 생길 수밖에 없고 이미 그런 분위기가 국민의힘 내부에서 지금 표출되고 있기 때문에 이 상황으로 계속 간다고 하면 이탈표가 더 늘어날 것이고 가결에 필요한 8표 이상이 충분히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바로 여쭤보죠. 질서 있는 퇴진 계속 이야기하는데 로드맵에 대해서 이야기 나오잖아요. 네. 뭐 2월 퇴진, 4월 재선, 4월 퇴진, 5월 재선. 이 시나리오들 나오는 배경과 이것들은 어느 정도 총의가 모아질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입니까? 지금 퇴진의 이제 방식이 여러 개가 있는데 예. 그중에 이제 임기 단축 개헌은 아마 좀 현실적으로 좀 시간도 많이 소요되고 또 야당의 반대가 확실시되기 때문에 좀 뒤로 빠진 모양새고요. 예. 그리고 남는 게 이제 하야, 그러니까 잦은 사태 사임을 하는 방식하고 탄핵이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 사실은 하야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대통령이 자진해서 내려오는 측면에서 탄핵보다는 공론 부전이나 혼란상이 좀 덜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안을 내놓은 것이고. 예. 뭐 일각에서는 이거를 탄핵이 오히려 더 길 거기 때문에 친윤 쪽에서 탄핵을 주장할 것 아니냐 이런 의견도 나오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 그리고 주변의 의견을 들어보면은 탄핵도 생각만큼 그렇게 느려지지 않을 것이다. 그 헌재 지금 판단이 헌재 거죠? 판단이 지금 워낙 지난번과 다르게 쟁점이 명확해가지고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을 거기 때문에 조기 퇴진, 그러니까 하야 방식이든 탄핵 방식이든 시기상으로는 예. 큰 차이가 그렇게 나지 않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예. 그 안에 이거를 뭐 시기를 어떻게 늦춘다 이런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예. 어떻게 좀 차분하고 좀 정돈된 상황에서 이거를 이끌고 가느냐 이 상황을 그런 문제로 남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차분, 정돈 뭐 이런 말씀이 네. 뭐 어떤 류의 이야기인지 어느 정도는 알긴 하지만 뭐 네. 조경태 의원 같은 경우도 아예 2차 표결 전에 하야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도 하고 사실 2월과 3월 지금으로부터도 뭐 넉 달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 그만큼의 또 시간도 걸리고 그만큼의 또 여론도 어떻게 흘러갈지 모를 텐데 왜 2월, 3월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지금 대통령께서 이게 지금 이제 퇴진을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자기 권한을 내려놓는 걸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아직 불명확한 그림들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확정적으로 제가 이게 본인이 예. 예를 들면 2월에 사임을 하겠다 그러면 그때까지는 어떻게 관리할 것이고 그리고 그 관리가
이런 식으로 가는 게 더 안정적이다라고 어떤 여러 가지 이유들을 댈 수 있겠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리하는 시간이 좀 필요할 거고 지금 당장 해야 한다라는 건 뭐 어떻게 보면은 이 혼란상에 또 다른 뭐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정리 안 되고 그냥 다 떠날게 이런 모양새가 또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조금 더 앞으로 그리고 전국을 운영하는 측면에서는 여당 입장에서는 예. 좀 계획을 세워가지고 정리할 시간을 갖는 것이죠. 여당의 입장에서 그런 주장을 할 수 있다라는 네. 말씀해 주시는 것이고 조기현 부원장의 의견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여당의 이 의견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대체 뭘 하고자 하는지 건지 이해가 안 됩니다. 헌법적 절차, 그러니까 탄핵에 의한 즉각적인 직무정지 이후에 헌법에 정한 권한대행 체제에 의해서 전국이 안정적으로 관리될 수 있습니다. 2016년, 17년 경험을 통해서도 충분히 탄핵이라는 절차를 거치더라도 그것이 국가 갈등이라든가 혼란으로 이어지지 않고 안정적으로 잘 관리된 경험이 있습니다. 오히려 그 원인된 사태는 그때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위헌적인 비상계엄과 내란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의 직무를 즉각 중지시키지 않고 2월, 3월 퇴진설을 어떤 이유에서 얘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점이라는 게 특별한 의미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월, 3월까지 지금 전국 운영을 어떤 방식으로 할 건지, 누구를 권한대행으로 할 건지, 이게 헌법적 문제가 없는 건지, 탄핵을 해서 즉각적인 직무정지를 시키는 것보다 2월 3일, 3월 퇴진을 시키는 것이 어떤 이 국민적 이해에 맞는 거지. 이거 지금 이런 얘기가 없이 시기와 방법에 대한 얘기만 하고 있고 또 중요한 거는 2월, 3월에 가면 결국에 이 퇴진이라는 게 대통령의 의사에 좌지우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가서 퇴진을 거부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때 가서 탄핵하자고 할 겁니까? 이런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제시 없이 시기와 방법만 가지고 얘기하면 지금 국민들이 겪고 있는 이 불안과 혼란 이게 지금 해결되는 방법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헌법에 의한 탄핵이라는 명료하고 간이한 절차로서 빨리 이 상황을 수습하고 헌법이 정한 대행 체제에 의해서 간다고 해도 이것이 가장 현 상황을 수습하는 좋은 방법임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시간을 벌려고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고 그 사이에 국민들이 겪고 있는 고통 또 이 대외적 경제 안보 외교적 환경 이게 하루하루가 리스크인데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한 구체적 해결 방안을 갖고 이 로드맵을 제시하고 있는 것인지 이 부분을 좀 묻고 싶습니다. 예, 지금 추경호 원내대표 후임을 맡을 여당 신임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후보 등록이 있었는데요. 친윤계 권성동 의원 대 개파색이 옅은 김태호 의원 2파전으로 치러질 것으로 보입니다. 여당 중진들이 권성동 의원을 추대하자 하는 의견인데 이에 대해서 국민의힘 내부에서 의견이 조금 갈리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요. 일단 한동훈 대표가 이제 그런 부분들에 좀 우려를 표시했고요. 그리고 지금 이 상황을 보면은 아직까지 그 직전 그러니까 계엄 사태가 있기 전까지의 그 당내 갈등이 아직 불신의 벽이 좀 있구나. 그런 게 좀 그게 좀 느껴집니다. 그래서 근데 지금 이런 국면에서까지 이렇게 뭐 충돌할 문제인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도 좀 국회 여당의 의원들이 좀 총의를 모아서 좀 지혜롭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대외적으로 표출시키는 건 지금 상황에서는 좀 자제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한동훈 대표가 중진회의에서 결정할 수 없고 부적절하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이 상황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오늘 아침에 눈에 띄는 기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소위 말하는 원내 쿠데타.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 내부 분위기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한동훈 대표를 일종의 축출하기 위한 시나리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내란으로 인해서 2024년 12월 3일 전과 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게 45년 만에 비상계엄이라는 이 사태로 인해서 국민들이 엄청난 이 충격과 혼란을 겪고 있는데 국민의힘은 일관되기는 합니다. 12월 3일 이전과 이와 똑같습니다. 이 상황에서도 친윤과 친한이 당 내부 권력을 놓고 다투고 있습니다. 이런 정당이 질서 있는 퇴진론을 얘기하는 게 모순이죠. 이 상황을 수습할 의지와 능력이 없다는 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지금 이 문제입니다. 지금 하나로 뜻을 모아서 국민께 사실 여당으로서의 책임도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상황을 초래한 것이 대통령의 이 어떤 위헌적 상황을 만든 대통령의 책임이 가장 중하지만 여당의 책임도 피할 수 없습니다. 이런 대통령 2년 7개월 동안 제대로 이 쓴소리하고 이 문제가 있을 때마다 지적해 왔다면 이 상황까지 오지 않았겠죠. 그런데 지금에 와서까지 친한과 친윤이 이 대통령의 위헌 위법적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해서 뜻을 모아도 부족할 판에
이 상황을 누가 주도할지를 가지고 이 당내 개파 이 갈등을 벌이고 있다는 걸 보면서 이 국민들은 예.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가 어떤 로드맵을 내놓는다고 해도 믿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결국 이러한 분위기 자체가 이번 주말에 탄핵 표결을 해야 된다는 더 여론을 지금 붙이고 있다. 국민들의 그래서 그 뜻을 헤아리지 못한다고 하면 국민의힘은 아마 다시는 회복하기 어려운 정치적 타격을 입게 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예. 한편 국회 오늘 본회의에서 예산안 의결을 했습니다. 사실 그 전에 그러니까 딱 지금으로부터 일주일 전 이 시간에 비상계엄 선포를 했었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그 전에 정치권에서 우리가 가장 많이 했었던 말이 사실 이 예산안에 대한 이야기였었고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여당이 동의 없이 야당이 바로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됐단 말이죠. 어떤 말씀 좀 하고 싶으세요? 일단 민생 경제를 계속 얘기하는데 탄핵과 더불어서 근데 이쪽에는 정말 관심이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전에 이제 예산안을 삭감할 때 뭐 예비부터 해가지고 이게 정부 압박용이었거든요. 대통령실, 감사원, 검찰의 특정 업무 경비라든가 특활비 이거를 발목 잡아서 지금 예산안을 했고 그리고 사상 초유입니다. 이렇게 여당 협의도 없이 야당이 단독으로 그러니까 국회의 그동안의 관례를 다 무시하고 무너뜨리는 일을 지금 한 거고요. 더구나 이제 그런 상황이 진행되다가 잠시 중단됐었는데 탄핵 그러니까 대통령 계엄 사태와 그다음에 탄핵 여론이 높아지자 마치 이거를 기다렸다는 듯이 이제는 그냥 폭주를 해버리는 거죠. 두 번째 드는 생각이 앞으로의 폭주에 대한 서막이구나 이런 생각이 든 겁니다. 예를 들면은 다음에 이제 대선이 만약에 일찍 치러져서 내년에 대선이 치러진다고 하면 그러면 행정부 쪽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서 냉정히 봤을 때 민주당의 그 대선 승리가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행정부도 대통령이 지금 장악을 하게 되는 것이고 입법부 지금 이미 장악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3년 동안 안 바뀝니다. 그러면 그동안 민주당이 1년 동안에 해온 그 국회 운영을 보면은 거의 초법적이거든요. 뭐 상임위 운영도 지금 거의 봉숭아 학당 수준 이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계속 폭주해오고 지금 발의한 것들이 그러니까 국회에서 1년 동안 해온 것들이 탄핵안, 그다음에 특검법 발의, 그다음에 뭐 방탄용 입법.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 이제 더 심해지겠구나. 이거를 제가 지금 이번에 예산안 처리를 보면서 좀 느꼈던 부분입니다. 네. 조경 부원장님 바로 의견 듣겠습니다. 예산안 처리라는 게 예. 정부가 예산안을 편성해서 국회에 보내면 국회에서는 일단 감액권밖에 없기 때문에 감액을 지렛대로 해서 실제 각 당이 요구하는 증액안을 심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정부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와서 충분히 설명을 해야 되는데 관행적으로 예산 편성권과 증액에 대해서 동의권을 이 대통령이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 정부가 늘 이런 방식으로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막판에 겨우겨우 필요한 증액을 조금씩 하는 정도로 합의가 이루어져서 처리가 된 건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정부가 무성의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4조 1천억 원의 감액안은 사실 이 각 상임위 특히 이 권력기관인 검찰이나 감사원 등이 소명되지 않는 특활비라든가 특정 업무 경비 이 부분에 대해서 소명 요구를 계속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을 가져오지 않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감액을 한 것이고 예. 그래서 이제 그 입장을 확정한 후에 정부에게 다시 갖고 와서 설명을 해라. 그걸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결국에 이 비상기업 사태가 초래가 된 거죠. 시간이 있었습니다. 정부에 요구를 했습니다. 이 지금 감액안으로 갈 수 없고 이러이러한 증액안도 제시를 했고 여야가 협의를 했는데 이 와중에도 정부는 무성의했고 빨리 통과만 시켜달라는 입장을 요구하고 감액안만 철회해달라고 한 겁니다. 부원장님 이미 근데 처리를 이제 오늘 하게 됐잖아요. 결과론적으로. 그럼 네네. 앞으로 이거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결국에는 추경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요. 이미 올해는 지금 당장 예산을 처리하지 않으면 안 될 긴박한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에 더 이상 뭐 일부 평상 시기에 따른 뭐 증액 감액을 논의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당장 이번 비상계엄 사태로 인해서 국가 경제에 입을 피해가 어느 정도인지 지금 계산이 안 될 정도입니다. 당장 내년 예산에서 이 탄핵 사태가 일단 안정화되면 추경을 통해서 국민들이 입은 피해를 이 막을 대책을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을 고려해야 될 시점이지 예산 이 통과에 대한 정치적 책임론을 가지고 따질 때는 아니라고 봅니다. 예. 이번에는 오늘 국회 국방위에서 열렸던 긴급 현안 질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요. 곽종근 특전사령관 일단 오전 국방위에서는 윤 대통령과 통화를 2차례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내용을 물어보니까 그 사실은 말씀드리기 제한됩니다. 이렇게 내용을 말하지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오후에는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전화를 받았고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의원들을 끄집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 이렇게 내용을 공개를 했습니다. 이렇게 공개한 이유, 배경 뭐라고 보십니까? 일단 이게 되게 중차대한 사실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사실 생각을 해보면 만약에 이게 끄집어내는 일이 실제로 진행이 됐다고 한다면 예. 정말 비극이 일어날 뻔한 사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당시에 또 고민이 들어보니까 고민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강제 작전을 했을 경우에 사상자가 나올 수 있으니까 거기서 중단했다라는 취지로 답변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어떻게 보면은 위법된 지시에 대한 고민들이 내부적으로 본인한테 좀 있었던 것 같고 다만 이게 이제 워낙 중체대한 사안인데 이거를 어떻게 좀 바깥에다가 이렇게 표시를 하는 게 적절한지에 대한 고민을 하다가 오늘은 어떻게 보면은 국민들께 알리는 게 도리라고 생각했지 않나 뭐 그렇게밖에 해석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국방의 현안질이 어떻게 보셨어요? 그 결국에 이번 내란 사태 핵심이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게 명확해지고 있는 거죠. 150명을 끌어내라고 했다는 내용이 실제 이번 이 비상계엄의 위원이 실질적 내란이라는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이게 뭐냐면 국회에 비상계엄 해제 요구권을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애초부터 이 계획이 있었다는 겁니다. 150명이라는 것은 제적위원 과반수에 의해서 계엄 해제를 할 수 있는 결의를 할 수 있는데 그것을 막기 위해서 체포조가 가동되고 국회의원이 들어가면 끌어내고 해제 결의를 무력화시키고 그리고 오늘 국방위에서 나온 여러 중견 간부 이번에 동원된 군 이 장성들의 얘기를 통해 들어보면 이미 이런 계획들이 사전에 다 돼 있었고 이후 사후 계획 그러니까 2차 계엄 내지 성공했을 때 부대 증원 계획까지 다 마련돼 있었다는 겁니다. 이건 비상계엄을 넘어서 완벽한 내란의 사실들이 확인되고 있는 것이고 이것이 이 특전사령관이라든가 수방사령관, 김영환 장관 선에서 이루어진 게 아니라 대통령의 직접 지시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구체적 사실관계들이 결국에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오늘의 뭐 국회 국방위원회에서의 어떤 이 증언들은 시작에 불과할 겁니다. 앞으로 이런 류의 그러니까 대통령이 직접 관여하고 지시하고 해서 결국에 내란죄, 내란 수괴에 대해 해당되는 범죄 혐의 사실들이 계속 드러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네. 자, 이런 상황 비상계엄 인물 가운데 특히 이제 국군에 관련해서 당시에 이제 통수권자 그 밑에 이제 김용원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이야기가 상당히 많은데 영장실질 심사에 대해서는 또 포기를 했단 말이죠. 이제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여부가 이제 뭐 오늘 밤 혹은 뭐 지금으로부터 몇 시간 내에 나올 거란 말이죠. 그리고 뭐 구속이 될 거라는 가능성도 좀 많이 점쳐지고 윤석열 대통령 수사에 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같이 때려야 될 수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전망하고 계시는지요? 일단 김영현 전 장관 같은 경우에 보도를 보면은 검찰에 좀 적극적으로 진술한 걸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영장 실질 심사도 스스로 이제 포기를 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거기에 대해서 좀 많은 내용들을 좀 담아내고 또 그런 부분에서 책임을 뭐 따로 이렇게 좀 본인이 방어권을 그렇게 행사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지금 국회에서 오늘도 국방위가 열렸는데 군인을 포함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증언을 쏟아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내용들이 지금 많이 쏟아져 나오고 속도도 지금 빠른 편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내용적으로는 빨리 채워질 것 같고 또 하나는 근데 관건은 이제 수사기관이 지금 경쟁적으로 너무 가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혼선이 있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오늘 이제 기관들이 수사기관들이 좀 협의를 하겠다라고 지금 내용은 내놨는데 그 협의에 따라서 얼마나 긴밀하고 이제 협조 체계를 갖추냐에 따라서 속도가 더 빨라지느냐 아니면 조금 더 느려지는 차이는 있을 것 같고 전체적으로는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그렇게 늦어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조기현 변호사님 법조인이시니까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해서 앞으로 좀 어떻게 생각해야 할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지에 대한 평 좀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통상 수사라는 거는 공범들을 수사를 쭉 한 다음에 이 주범 수사로 이어지기 때문에 사실은 특전사령관, 수방사령관, 방첩사령관 등등 또 그 예하보다 해서 출동한 이 부대장들에 대한 수사까지 이어진 다음에 최종적으로 이제 대통령에 대한 수사 이게 원래 순서인데 이 내란죄 수사는 지금 뭐 원래 뭐 1980년 이후에는 뭐 40년 만에 수사기 때문에 그 전례를 따를 수도 없는 데다가 지금은 뭐 워낙 윤석열 대통령의 직접 지시한 정황이나 사실관계가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에 대통령에 대한 직접 수사가
나올 것이라고 보고요. 이미 예. 여러 예측이 나오는 것처럼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도 생각하는 것보다 빨리 이루어질 가능성도 높다고 보여집니다. 예, 예. 실제 범죄의 중대성이라든가 증거인멸 또 도주 우려 이런 부분을 다 고려했을 땐 대통령을 지금 직무가 또 유지된 상태에서 그냥 뭐 다른 수사를 하고 마지막에 시간을 두고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기 예. 때문에 강제 수사 절차로 갈 것 같습니다. 예, 지금까지 계엄 사태 후폭풍이 불고 있는 국회 상황 짚어봤습니다. 권동욱 전 국회 보좌관, 조기현 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